시기도 촘촘하고 내용도 다양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. Q&A 특강 최태성의 똑똑똑 한국사 시간입니다. 반가워요, 여러분들. 잘 있었어요? 근데 이 질문은 내가 솔직히 여러분들 내가 진짜 물어볼게. 가슴에 손을 좀 얹어보세요. 자,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고백을 하겠습니다. 솔직히 말씀하셔야 됩니다. 현대사 어렵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현대사는 공부를 좀 했수? 솔직히 얘기해봐요. 사실은 앞에 부분보다 현대사는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, 여러분들이. 이유는 알지. 왜냐면 앞부분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다시 또 앞부분에 시작하다 또 중간에 멈추고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앞부분은 좀 했는데 뒷부분은 안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현대사는 공부를 많이 안 한 거예요. 앞부분에 비해서 그 양이 적은 거예요.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. 이게 답이에요, 사실은요. 찔리지? 네, 여러분들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? 현대사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. 현대사는 지금 뭐 워낙 다양하고요. 워낙 뭐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머리가 막 빠개지는 것처럼 정말 힘들어합니다. 그런데 현대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걸 갖고 공부하셔야 돼요. 이게 뭘까요? 바로 개헌사. 네, 개헌사. 개헌사가 뭐냐고요? 네, 1차 개헌, 2차 개헌, 3차 개헌 그런 거 있잖아요. 헌법. 그 헌법의 변화를 가지고 그걸 딱 중심에 놓으시고 현대사의 여러 사건들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쉬워요. 왜냐면 이 개헌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시대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이 들러붙어요. 툭툭툭 들러붙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사건들을 막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하잖아요. 그죠?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흐름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1차 개헌부터 9차 개헌까지 쭉 나열해 놓으시고요. 이 개헌을 왜 했지? 이거 왜 했지? 라고 물어보는 순간 어떤 사건이 자석처럼 쭉 들러붙어요. 예,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시는 게 훨씬 더 쉽다.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여러분들 1차 개헌을 보면요. 1차 개헌 같은 경우에는 발췌개헌이라고 해요. 자, 1차 발췌개헌. 자, 발췌개헌을 왜 했을까? 그렇구나. 이승만 정부의 집권을 더 늘리기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, 이런 것들. 제가 자세한 개념은 여러분 개념 시간 할 테니까 그냥 이야기 듣듯이 그냥 들으세요. 예. 그 발췌개헌, 대통령 직선제를 하기 위해서 개헌을 했구나. 그럼 그 당시 그 대통령 직선제 그 상황이 툭 들러붙는다고요. 그 다음이 2차 개헌은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4.4 오입개헌이라 그래요. 4.4 오입, 이게 말도 안 돼. 진짜 뭐 반올림, 뭐 된다, 안 된다로 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통과시키는 어떤 그런 헌법인데 이건 뭐냐면 이 이승만 정부의 그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 개헌을 한 거예요. 또 척 들러붙는 거예요. 그 다음에 3차 개헌 같은 경우에는요. 이 내각 책임제 개헌이라고 하죠. 자, 3차 내각 책임제 개헌을 왜 했을까를 물어보면 여기에 어떤 사건이 척 들러붙냐면 바로 4.19 혁명이 척 들러붙는 거예요. 예, 이런 식으로. 좀 더 해볼까요, 여러분들? 그 4차 소급 통과. 여러분 4차 그 장면 내각에서 했던 그 소급 입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통과. 넘어가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5차 개헌은 뭐냐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있어요. 그럼 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. 이거 왜 했지? 왜 내각 책임제, 아까 분명히 내각 책임제 했는데 왜 대통령 직선제를 했지?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에 어떤 사건이 척 들러붙냐면 5.16 군사정부에 턱 들러붙어요. 이런 식으로. 6차 개헌 같은 경우에는 삼선 개헌이라 그래가지고 역시 박정희 정부도 두 번 정부를 꾸렸는데 한 번 더 하려고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이 척 들러붙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개헌, 진짜 개헌 중에서 아마 이게 제일 시험이 잘 나올 것 같아요. 바로 7차 유신헌법이 있어요. 유신헌법,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의 어떤 장기 집권을 요하는 어떤 그런 개헌사가 바로 이 유신헌법이거든요. 이게 또 한번 쭉 들러붙는 거죠. 자, 다음 번째 8차입니다. 7년 단임 간선제. 용어들 어렵죠?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듣고 흘려요, 그냥. 근데 어쨌든 이 8차의 이 개헌도 이제 제5공화국의 탄생을 알리는 거거든요. 연결되는 것이고, 9차.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그 모습들 만드는 그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5년 단위면 직선제.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은 5년 되면 직선제잖아요. 그죠? 예.
어떤 사건이 여기 들러붙냐면 6월 민주항쟁이 딱 들러붙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1차부터 9차의 개헌사를 쭉 늘어뜨려 놓고요. 여기에 어떤 사건들이 연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. 요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. 현대사는 좀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고 했을 때는 이게 개헌사를 중심으로 놓고 각각의 어떤 사건들, 그런 각각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. 또는 이제 이런 개헌사 말고요. 근데 진짜 심각한 게 현대사를 공부할 때 그 정부들이 들어선 그 순서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이승만 정부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장면 정부,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,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, 뭐 물론 이제 과도내가 뭐 최규하 정부도 있긴 해서 통과시키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두환 정부, 노태우 정부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그거를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그 각 정부별로 무엇을 했는지로 들어가 버리면 살짝 좀 복잡해질 수는 있어요. 왜냐면 그 정부에서 했던 게 뭐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들은 사실 이 개헌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붙는 게 낫지 정부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어쨌건 여러분들 개헌사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. 근데 이 개헌사만 딱 정복을 해버리시면 그 다음 현대사는 그냥 뭐 일사천리로 쭈르륵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. 어렵지 않습니다. 개헌사 딱 잡혀 있으면요. 그래서 여러분들 개헌사를 중심에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개헌의 어떤 그 이유, 배경, 어떤 사건이 들러붙는지를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한번 현대사 한번 정리해 보세요. 자, 지금까지 Q&A 특강 최태성의 똑똑똑 한국사였습니다.